안녕하세요. 온국민 행복충전소가 아니군요. 사실 안녕하세요. 계속하세요.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하감미소 채널의 두두쌤 김혜경입니다. 감사마법사 양경윤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 네. 논쟁하기 막 우리 둘이 논쟁한다고 설명도 제대로 안 했어. 둘이가 너무 논쟁 열심히 해. 네. 자, 어쨌든 어려운 주제라도 논쟁을 해보는 것. 뭐 해보는 시도는 얼마나 좋아요. 네. 해보면 좋잖아. 그냥 무조건 해보는 것. 그래서 뭐 맞다 틀렸다를 떠나서 막 우겨도 보고 그러면서 그게 감정싸움으로만 가지 않는다면 언쟁이 되지 않는다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의외로 어른들은 저도 그렇고 네. 평상시에 언쟁은 쉽지만 맞아요. 논쟁을 하라 하니까 어른들은 일단 되게 긴장해요. 근데 엄청. 아이들은 의외로 이걸 재밌어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네. 제일 좋아하는 수업은 맞아요. 논쟁 수업이에요. 네, 맞아요.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되게 막 활기가 생겨 애들이. 교사들은 논쟁 수업을 싫어해요. 애들이 정신이 없다고. 근데 실제적으로 뭐 사회과나 과학과나 또는 도덕 수업은 정말 늘상 이 논쟁 수업을 가야 되는데 논쟁 수업에 관한 거는 다른 예시가 나올 때 또 다른 포맷으로 계속 한번 더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어쩌면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해서 논쟁해보는 것이 하브루타인데 어쩌면이 아니고 최종 목적지 어쩌면이 그쵸? 아닌 것 네. 같아요. 논쟁인 것 같아요. 네.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논쟁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자, 논쟁이 네. 끝나고 난 뒤가 문제예요. 그냥 끝내버리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너라면 어떻게 할래? 나라면 어떻게 할래? 네, 네. 이게 있어요. 네, 내 삶에 적용을 해서. 네. 네, 꼭 빠지면 안 되는 것. 그쵸. 역사 수업을 할 때 논쟁 하브루타 하면 뭐죠? 나라면 그때 어떻게 했을 것 같니? 너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지금부터 나라면 어떤 입장을 취했을 것이고 왜 그것을 선택할 네.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유를 말하고지고 다시 대화하는 것이 중요해요. 네, 그쵸. 근데 그것이 가장 교실 하브루타에서 안 돼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시간이 없다는 이유. 아, 시간이 빠듯. 근데 부모님들도 이 이야기를 해보고 이 하브루타 강의하시는 분들 만나서 대화해보면요. 늘상 그걸 빼먹어요. 논쟁까지만 딱 해버려요. 그리고 글 써라 이렇게 해요. 마치 글 쓰는 네네네. 것이 모든 내면의 정리인 것처럼. 근데 글 쓰기 전에 꼭 필요한 나라면 너라면 네. 이 과정이 꼭 필요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에서 나라면으로 한번 짧게라도 이야기 나라면, 나눠드리고 네, 싶습니다. 자, 나라면 네. 너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어떤 상황에서? 그래서 아까 그 내면적 아름다움, 외면적 네. 아름다움, 도덕적 삶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나라면 어떤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될까가 이제 마지막 질문이죠. 교사가 제시해야 되는 마지막 질문은 너라면 어떤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것 같니? 무엇을 할 것 같니? 또는 추구하겠니?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쯤 왔으면 이제 아이들은 외면적 아름다움이란 뭐고, 그렇죠. 내면적 아름다움이란 네. 뭐고, 도덕적 삶의 아름다움이란 뭔지도 이제 다 얘기가 됐을 테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이쯤 되면은 이제 이게 믹싱하는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겠네요. 믹싱을 해야죠. 그쵸. 예시도 예. 나오고 그쵸. 뭐 예. 해야 될지도 나오고 일단 대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다른 사람에게 내 모습이, 그러니까 뭐, 너무 이렇게 다른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어떤 깔끔하거나 단정한 그런 어떤 외면의 것들은 기본적으로 챙겨야 되지 않을까? 네네. 그냥 나 편하자고 막 진짜 막 냄새나는 옷을 입고 막 다니고 이럴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외면적 아름다움은 기본적으로 챙겨야 하지 않을까? 사람들은 아름답고 대부분 아름답다를 추구하다기보다는 자기의 편함을 추구하거든요. 근데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보는 게 뭐가 중요해? 내가 중요하지. 너무 남 신경 쓰지 말고 살아. 사람들 막 전부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쵸. 그런데- 그렇지만 더불어 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기본적인 예의, 그게 내면적 아름다움이에요. 어째 보면 도덕적 삶의 아름다움이 그런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야겠다는 게 내면적 내가 아름다움인데. 오늘 덥다고 다 벗고 나갔어. 죄송해요. 뻥 터져서 상상이 돼가고 갑자기. 다 벗고 나가. 네. 어우, 잡혀가요. 예. 응. 그러니까 이 아름다움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내가 좋자고 과하게 표현을 하거나 네. 상대의 눈살을 찌푸릴 정도의 과함은 네, 조금은 그쵸. 서로 네. 지양해야 되죠. 그 다음에 내 내면적 아름다움, 나의 꿈을 향해 나가거나 내가 성실하게 네. 또는 나의 삶을
좀 진짜 알차게 가꾸기 위해서 어떤 활동하고 노력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내면적 아름다움이잖아요. 필요하죠. 그 다음에 도덕적 삶의 아름다움으로 또 뭔가가 되면 이렇게 너라면 어떻게 할래 하고 이제 믹싱할 때 너무 이상적인, 정말 이상적인, 그렇죠. 정말 교과서적인 이야기가 이야기를 나오겠죠. 나오게 되네요. 예. 나올 것 같나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신껏 외모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경우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은요 한참 그래요. 도덕적 삶의 아름다움 중요하고 나도 뭐 하고 싶지만 그래도 나는 예쁘게 꾸미고 싶다. 또는 예쁜 사람이 더 좋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예. 상관이 없죠. 네, 그죠. 그러면서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사람들의 이야기에 다양한 생각들을 흡수하는 시간을 준다는 게 우리의 목적이지. 자, 그죠. 너는 포인트. 도덕적 삶을 사는 것을 이제 다 배웠지? 그렇게 살아야 돼. 이게 아니더라는 거죠. 예. 그것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면 또 안 된다는 걸 한 번 더. 그죠.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럼 이렇게 지금까지 쭉 한 걸, 이 머릿속에 뒤죽박죽 되어 있는 걸 자, 배움 정리하는 정리하죠. 거? 네. 그게 글쓰기로 우리는 다 갔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어요. 도덕 수업에는요, 네. 기본적으로 삶의 실천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아름다움을 일단 정의를 한번 먼저 내려볼게요. 아름다움이란 하고의 정의요? 네네네. 아름다움이란 정의? 선생님의 아름다운 거 이제 나라면 이런 아름다움을 추구할 거야. 뭐 하실 거예요? 저는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네. 뭐, 좀, 뭐죠? 예쁘게 좀 가꾸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외면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상대는 뭐 그렇게 생각하든가 말든가. 그렇지만 나는 네. 도덕적인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 외면을 가꾸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좀 예쁘게 좀 잘 씻고 다녀야 되겠다는 생각을 조금 했어요. 네네.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는 조금 더 나의 그 모습이 내가 웃는 모습 맨날 찡그리고 있는 이런 네네. 것이 아니라 외면에는 옷도 깔끔하게 입는 것도 있지만 환하게 웃는 것도 그건 같아서 네. 이제 좀 제 외모를 조금 중시하면서 살아보려고 해요. 아, 네. 그렇군요.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학생들한테 들어보면요. 네네. 그래서 파자마를 입고 다니던 아이들이 조금 바꿔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아이에게 물어보죠. 그러면 그런 외면의 아름다움에 충실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싶니? 노력의 세 가지를 찾으세요. 이거가 노력. 가장 실천의 제- 세 가지, 노력의 네. 세 가지. 근데 뭐 수학을 하든 국어를 하든 자기의 삶에 실천적인 어떤 내용이 없다면 네. 이게 구체성이라고 해요. 네, 맞아요. 질문 대화할 때는 굉장히 네. 추상적이에요. 예. 아무리 내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담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추상화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꼭 실천할 거리를 찾아내야 돼요. 구체적인 실천할 점, 그죠? 네네. 그래서 제가 실천할 점은 첫 번째로는 뭐 할 것 같습니까? 화장을 예쁘게 한다? 아니요. 그럼요? 세수? 체육복만 입고 다니지 않고 옷차림. 조금 정리해서 입고 다닐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네. 아침 저녁에 들어왔을 때는 좀 샤워를 좀 자주 할 예정이에요. 샤워. 네. 아우, 화장은 두 번째 문제인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개 정도. 네. 그럼 내가 매일 규칙적으로 지켜야 할 일이 뭔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거울 보고 환하게 웃기. 얼굴. 이게 또 외면적 아름다움이잖아요. 그쵸. 예, 네. 환하게 웃는 연습을 할 예정입니다. 오, 멋지십니다. 네. 예. 저도 아이들과 이제 뭐 가정에서 이야기 나누었을 때도 저도 마무리할 때 항상 뭐 짧게 마무리 만약에 쓰지 못한다 할 때라도 나누는 것 중에 하나가 꼭 빼놓지 않고 하는 거가 저도 실천. 뭐 오늘 나눈 이야기를 통해 네가 생활에 뭘 실천할래? 실천할 거 꼭 한 가지라도. 근데 이제 너무 큰 거 말고 두루뭉실한 거 말고 그쵸. 구체적인 거 한 가지라도 꼭 해서 그거를 꼭 적용해 보자. 왜냐면 저는 주로 이제 사실 이걸 도덕이 하브루타 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뭐 책을 읽고 하브루타를 하거나 하니 이야기를 읽고 하브루타를 할 때 결국 그건 독서를 한 다음에 삶에 어떻게 적용하느냐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읽기만 맞아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도 항상 실천할 거리를 뭐 한 가지라도 해서 그걸 얼마나 그걸 실천해야 그 책을 읽은 거다. 이렇게 막 얘기도 해주거든요. 어떤 때는. 안 그러면 책을 읽기만 하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으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근데 여기에서도 이런 걸 이렇게 하고 나면 이게 그래도 녹여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지금 방금 아까 제가 외면적 아름다움에 대해서 막 떠들었단 말이에요. 제가 실천할 거? 그건 실제적으로 무슨 아름다움이 됩니까?
그렇게 실천하고 나면 그게 사실은 바로 내면의 내면적? 아름다움인 거죠. 네. 내가 그걸 실천해 나가면 난 내면의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두 개가 물려 있어요. 도덕적 삶의 아름다움도 뭔가 꾸준히 뭔가 자기가 하고 또 나아가야 되는 길이 있기 네. 때문에 그거 역시 연결되어 있고. 연결되어 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풀어 헤쳐지지 않는다는 거를 아이들이 스스로 대화하고 질문하고 또 논쟁하면서 또 찾아온 것들을 실천의 장으로 와서 보면 이렇게 하나가 뭉쳐지게 되는 것. 그래서 융합이 되게끔 네. 만드는 수업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선생님이 딱 좀 전에 하셨던 그 질문을 교사나 부모가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실천을 그렇게 했을 때 그럼 너가 그렇게 실천하고자 했던 거를 하면 그건 어느 아름다움이 될까? 라고 했을 때 아이가 나는 분명히 외면적 아름다움을 하려고 선택을 해서 실천을 하기로 그렇죠, 한 건데 그렇죠. 그걸 하는 거가 결국엔 내면적 아름다움이랑 연결되고 그래 우리가 그러면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된단다 라는 걸 아이들이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으면 그럼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또 있어요. 아이들 배려 수업 여기는 이제 봉사 배려가 지금 다 없는데 네. 봉사 배려 수업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아이들이 외적 아름다움으로 넘어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도덕적 삶의 아름다움이 봉사하고 나누려면 배려가 뭡니까? 배려 어떻게 해야 배려해요? 잘 경청하고 남의 말에 공감하고 그쵸. 상대가 무엇이 필요한지 관찰해야 된다 하는 게 배려의 시작이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인상 쓰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배려의 시작점은 뭐야? 이렇게 하면 전부 다 미소 짓고 고개 끄덕여주기, 귀 기울이고 공감해주기. 두 번째 이렇게 짝대화 때 얘기했던 거. 애들이 한단 말이에요. 리액션이며. 네. 그 이야기를 하면 바로 그건 외면적 아름다움으로 돌아와요. 그게 맞아요. 물려 있다는 네. 거를 자기도 모르게 다 배울 수 있는데 우리는 굳이 하나하나 처음에 나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불편하시다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면 결국 나는 다 이루고 있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네? 라고 느끼게 돼요. 그래서 내 아름다움의 종류가 세 가지를 다 하는 사람. 한 개 아름다운 거 한 개 했어보다 세 개 했으면 더 좋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이렇게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은 나라면 어떻게 할 건가? 나라면 너라면 어떻게 할래? 라는 질문과 함께 무엇을 실천해 볼래? 라는 교사의 질문 또는 스스로의 질문 가지고 계신다면 이 도덕과 수업을 하는 데서는 좀 그래도 기본적으로 다 조금 어느 정도는 진행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네. 10강을 이렇게 아니죠 9강까지 왔죠? 네. 네, 풀어 나와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제가 매 강의마다 끄트머리에 늘 약간 덧붙여 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교실 하부루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가정에서도 지금 마찬가지죠. 이거 그대로 다 해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맞아요. 네. 책을 읽고 이렇게 또 논쟁 간단하게라도 논쟁할 거 주인공의 입장에 대해서 논쟁 하부루타를 해보시고 이렇게 너라면 나라면으로 그거 하고 실천할 거 하고 그리고 간단하게라도 글을 쓸 수 있다면 더 좋고요. 가정에서도. 근데 이제 어렵다면 저는 말이라도 해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요 지금 3단원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길로 맨 앞에 워밍업 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쭉 지금 8강으로 정리해드렸단 말이죠. 그렇죠. 그죠? 8강으로 워밍업 하는 것부터 해서 논쟁하고 배움 내면의 얘기까지 이렇게 했는데 요거를 다 한 차시에 다 할 수 있는 분량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네. 예. 이거 아까 처음에 말했던 이 워밍업 하는 게 한 차시고요. 네. 그 다음에 책을 읽고 이야기 나눠서 질문 만들고 대화해보는 거 한 차시고 논쟁해보는 거 한 차시고 차시. 그 다음에 나의 실천의 방향 나라면 어떻게 할 건지 가는 것도 한 차시 벌써 네. 4차시 정도의 네. 수업 분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 4차시를 네. 4차시를 이렇게 쪼개어서 전해드렸고요. 아마 바로 적용해 보실 수 있는 선생님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많이 보시더라고요, 우리 채널. 선생님들이 더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많이 보시는 선생님들께서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아이들에겐 이게 너무 필요할 때예요. 맞아요. 네, 저희 둘째에게 집에 있어서 뭐가 제일 아쉬운 거냐고 했더니 친구들하고 얘기 못하는 거가 제일 아쉽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가면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역시 학교에서도 거리가 있을 테니까 네 마스크 때문에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친구들하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를 되게 설레면서 기다리더라고요. 근데 수업 시간에 이렇게 약간 거리를 두더라도 하부루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애들이 얼마나 행복해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부모 수업 온라인으로 하면서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코로나 시대에 이 하부루타로 부모 수업을 하는 거가
수다라는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았다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한 달 수업 하셨는데 너무너무 일주일에 한 번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 또 온라인으로 본인이 그렇게 쌍방 학습을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한 이해도 너무 많이 생긴다면서 아이들의 그 온라인 학습에 대해서 한 번 더 어깨를 토닥여 줄 수 있는 그런 공감대 형성도 되었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들은 집에서 아이들과 좀 이렇게 코로나 시대는 대화가 더 필요하니까 대화하실 수 있는 장으로 잘 연결해서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선생님들은 교실에서 활용하셔서 아이들이 행복한 수업 만드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기는 온국민 행복충전소 감사마법학교였습니다. 많이 얘기 나누세요. 수다. 오아시스. 구독 알람.